매달렸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헤어지고 매달리는 건 대부분의 이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매달렸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도 헤어지자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매달리겠지 하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상 범주 안에 있는 매달림은 재회 가능성을 0%로 만들 만큼 치명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미 매달린 상태라면 그 역효과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매달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아직 헤어지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되는 분들은 이전 영상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이미 매달린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안 보고 혼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더 꼬이지 않게 지금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리고 해야 하는 행동 1단계, 수습 메시지 보내기.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시청자분들, 재회의 시작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상대가 당신의 빈자리를 겪고 이별의 고통을 직접 느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야 당신을 재평가하게 되니까. 이게 시작되려면 상대에게 만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상대는 지금 당신을 어차피 언제든 돌아올 사람,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언제든 받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도 상실감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인식부터 깨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만 감정의 균형이 바뀐다고요. 그 인식 전환의 첫 단계가 바로 마지막 수습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일까요? 이별의 원인에 따라 전달 방식이나 문맥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가지 대표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번, 마음이 지쳐서 한 이별. 잦은 다툼이나 집착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헤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이별은 사실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단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관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사과나 감정적인 구걸은 답이 아닙니다. 그건 주도권을 완전히 상대에게 넘겨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별의 이유가 연락 문제였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너무 확인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 내가 너였어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야. 이런 내용은 상대의 피로감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한동안 너한테 너무 내 삶을 의지했던 것 같아서 요즘은 운동하면서 멘탈 관리하고 있어.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이직 준비도 해보려고 해. 이제는 내 삶을 좀 더 돌아보기로 했어.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할 거다를 담은 메시지가 되겠죠. 핵심은 이 사람 진짜 변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구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케이스 2번째, 상황적 문제로 인한 이별. 이건 이전 영상 다시 만나게 될 사이에서 다뤘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의 또 다른 영상 다시는 절대 못 만나게 될 사이에서처럼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양보할 의지가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사실 이런 이별은 그 상황을 감수할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장거리, 유학, 가족 반대? 진짜로 사랑이 충분했다면 이 정도는 극복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극복할 방법도 있고요. 이럴 땐 나를 놓친 걸 아쉬워할 수 있도록 내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붙잡는 태도보다 그만큼 나에 대한 애정이 충분하지 않았구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재회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상황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 둘 사이가 힘들어진 것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감당할 만큼의 마음이 아니라면 서로를 위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애써줘서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나는 너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상대에게 너만 놓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놓은 거다 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죠.
케이스 세 번째, 마음이 식어서 한 이별.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죠. 긴장감이 사라지고 당신을 더 이상 매력적인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매달리고 헤어지기까지 해서 남은 매력도 깎아먹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당장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는 절대로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케이스처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갑작스런 이별이라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 근데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제 정리가 됐어.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으니까 나는 후회 없고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 메시지의 의도는 나는 이제 너 없이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당신의 빈자리와 상실감이 시작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상황별 메시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과 의도예요. 마지막 매달림으로부터 최소 1주에서 2주는 지나고 메시지를 보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자 내용 안에는 네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뭐 이런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 라는 의도를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울고불고 매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차분하게 이런 문자 보내면 상대는 뭐라고 느낄까요? 그냥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는 거네. 또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결국 의도한 메시지의 효과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뻔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게 되겠죠. 매달리고 해야 할 것 2단계, 변화 알리기. 마지막 수습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제는 말보다 행동과 분위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지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별 이후에도 내 삶은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대부분 SNS죠. 카카오톡 프로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과거에 매달리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우고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올리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포스팅의 주제는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균형 잡힌 일상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했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도 좋고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장면,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는 모습처럼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 일상을 잘 살고 있어. 이별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어. 이 인식을 은연중에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물론 새로운 이성이 생긴 듯한 사진을 올려서 질투를 유발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잘못 쓰면 정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달림 이후 1주에서 2주 동안에는 SNS조차 완전히 멈추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조용한 기간 자체가 상대에게는 훨씬 큰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조용하지? 이제 나한테 미련이 없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매달리고 해야 할 것 세 번째 단계, 공백기. 재회를 원한다면 이건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미 매달린 상태라면 이제는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상대의 스트레스가 줄고 이 사람이 이제는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이 공백기를 충분히 두지 않으면 상대의 머릿속에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당신 스스로도 단기간에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다시 만나면 예전과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분명 또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졌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공백기의 핵심입니다. 적정 기간은 이별의 상황이나 상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은 2주에서 6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후에 직간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대화나 만남을 시도할 수 있죠. 오늘은 헤어진 뒤에 매달렸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세 단계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재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상대가 저런 문자 받고 완전히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죠? 공백기 동안 날 잊으면요?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요?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불안감이 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상대는 이미 당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해도 절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 쫓아가는 관계는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제대로 된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은 놓을 때입니다.
확실히 놓아야 상대가 진짜 이별을 실감합니다. 그게 바로 재회의 첫 단계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지침 문자나 전략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주세요. 마인드위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